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3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정말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뭐죠? 정말 하루하루 그냥 난리가 아니고요. 어제는 폭락해서 난리, 오늘은 폭등해서 코스닥이 역대 최고로 올랐어요. 정말 좀 비정상은 맞죠. 이게 뭐 당연히 정상은 아닌데, 참 이게 빨리 좀 변동성이 줄어야 될 텐데,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올라서 뭐 좋긴 하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빨리 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랑은 너무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그다음 브로드컴 실적도 있고, 타임폴리오랑 삼성액티브 운영이 3월 10일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한대요. 요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에. 코스닥 150이 아니고 코스닥 지수를 추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종목이라고 해서 편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짜 중소형주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찾는 또 노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액티브 ETF 이제 출시되면 또 종목이 나오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SK랑 한수원이 공동 투자했던 테라파워가 미국 최초의 첨단 원전 이제 건설 SMR이죠. 요거 승인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고서도 몇 개 이제 그 시황 보고서 있으니까 이그전 뭐 허재한 연구원님, 또 하락의 본질은 뭔지, 기록적인 급락 그 이유, 또 기업 분석 삼성전기, 하나머티리얼즈, 스페이스X 상장 후 강력한 모멘텀 기대, 그다음에 원전 투자의 룰이 바뀐다, 카타르 LNG 가동 중단의 나비 효과, 중동 사태로 황산 가격 상승이 심화됐다. 이거는 LS한테 호재죠. 건설 착공이 늘 수 있나? 반도체 역사적 레벨업에 자신 있게 동참하라. 전자공신은 엑시콘 YC, HD 한국조선 해안인데 이게 시간 관계에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32% 급등을 했고, 반도체가 주도했고, 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코스피 야간 선물이 열려요. 상한가에 갔어요. 8% 야간 선물이. 그래서 오늘 폭등은 예고 이미 된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 버렸죠. 그리고 달러는 떨어지고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게 좀 다행이죠. 근데 지금 국제 유가는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유가가 이게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좀 변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제 유가는 한 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현재 시간 저희가 오늘 4시 20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란 충격을 좀 회복하면서 이렇게 미국도 올라갔고, 이란 분쟁 완화 기대됐고, 연준 의장은 케빈 오씨로 일단 이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 좋았고요. 그다음에 관세 15%로 올리겠대요. 브로드컴은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 주가 좋았고요. 그래서 수요일 뉴욕 증시는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고, 이란과의 분쟁이 5일째 접어든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보부가 CIA의 분쟁 종식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을 좀 찾은 거죠. 예.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미국이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발표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죠. 그게 정상화되면.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이란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또 없대요. 아니 뭐 봉쇄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적 없다고 또 아까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경제 지표 좋았습니다. 민간 고용 좋았고, ISM 서비스업 PMI가 특히 좋았는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도 미국 경제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리가 두려운 거지 미국 경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장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면서 오늘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도 올랐고, 또 뭐 빅테크 다 올랐고요, 대부분.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올랐고, 금도 오르고, 달러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ISM 이게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 이게 50 이상이면 좋거든요. 지금 확장인데 계속 확장이죠. 좋아요. 미국 경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세부 항목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게 물가입니다. 빨간색이. 물가 꺾였죠. 나머지 신규 주문, 고용, 그리고 기업 활동 다 올라갔어요.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감 꺾이고. 그래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 요것도 되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제 기업들하고 뭐 괜찮냐 나쁘냐 인터뷰를 했더니 주거용 주택건설이 구입 부담과 금리 문제로 계속 부진하다. 건설은 좀 안 좋았나 봐요. 아직 좀 부진하다. 광업, 관세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죠. 반도체 공급 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얘기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기업들한테 안 좋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공급이 제약되니까. 소매, 램 메모리 부족. 여기도 마찬가지. 뭐 스마트폰 기업들이 얘기한 거겠죠. 뭐 그걸 유통하는 회사들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고. 예. 그냥 도매 업체들은 생각보다 실적 좋다. 신규 주문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확장 여기도 나와 있죠. 소비자 수요 강화되고 있다. 기업 활동 원전이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이 새 원자로 건설을 위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원전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이제 원전도 좀 건설 쪽으로 좀 뭔가 착공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 2030년 활동 증가를 예상해 채용 중이라는 고용 관련된 긍정적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괜찮아요. 그다음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놀랍습니다. 매출 증가, 전분기 대비로도 증가, AI 매출액이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30% 급증했고 가이던스 상회했고요. 매출 가이던스가 AI 부문이 107억 달러인데 예상은 92억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100%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AI가. 경영진은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6번째 고객사로 오픈 AI를 언급을 했대요. 오픈 AI도 우리 고객이다. 이 훅탄 CEO가 뭐라고 했냐면 AI 매출이 1000만으로 그러니까 AI 매출 있죠. 이게 반도체죠. 요것만으로도 우리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거다. 10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4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거라는 가시권을 확보했다.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도 확보했다. 반도체를 구했나 봐요. 메모리를 어떻게. 그런 것 같고요. 예. 원래 2027년 브로드컴 전체 매출이 13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1360억 원이 아니죠. 달러죠, 달러.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AI 칩만으로 1000억 달러 예상하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그리고 5대 고객사 구글, 차세대 TPU, 엔트로피, 그다음 메타,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고객으로 수요가 다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유리기판 투자도 하고 있대요. 유리기판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관련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선 브로드컴의 TPU 수요가 공급 역량을 초과하고 있고 향후 몇 달간 추가 공급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프리스의 블레인 커티스는 지난 4분기 동안 ASIC 맞춤형 AI 칩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주요 고객들의 실질적 경쟁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엔비디아 올랐고 테슬라도 급등했고 테슬라는 BOA가 이제 신규 매수 추천을 했고요. 오라클도 미즈오라는 데서 탑픽에 오라클을 올려놨습니다. 코어웨이브도 7.7%나 급등했고요. 퍼플렉시티랑 제휴한대요. 계약 맺었다고. 로즈스토어스는 이제 가성비 좋은 그런 유통회사로 알려졌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할인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 중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액티브 ETF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다음 주 10일 날 나옵니다. 코스닥 액티브. 액티브는 그거죠.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70%는 지수 따라가고요. 나머지 30은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종목을 선정을 해요. 자, SK 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요게 SMR 미국 원전위원회가 아이오밍주에 건설될 테라파워 요거 1호기 건설을 드디어 승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원전이 진짜 시작을 하고 여기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여기 SK 한수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이 SK랑 함께 22년에 테라파워에 3,700억 투자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600억 정도는 그 한수원에 또 일부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테라파워, 한수원이 삼각 동맹으로
이번 이제 건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고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시향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은택 연구원님이 지금과 유사한 급등에서 일반적 조정폭은 15에서 23%다. 어제 다 빠졌죠. 패닉 셀링은 주로 상승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꼭지에서 주가 바닥 찍을 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V자보다는 W자 반등이 더 많았다. 이런 내용이고, 개인들 ETF 순매수를 보면 어제는 개인이 ETF 팔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못 견디고 손절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공포스러우니까.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좀 확장하는 국면이죠. 지금 경기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코스피가 많이 빠져야 20%래요. 그러니까 어제 찍은 저점이 저점이에요. 그걸 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은 단단한 바닥이 되겠죠. 어쨌든 그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급락할 때 보면 강세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좀 빠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단기 바닥일 때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개인주요 ETF 순매수인데 요 밑에 있으면 ETF 매도고요. 위에 있으면 ETF 매수인데 보통 이쪽으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주가 하락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사잖아요. 어제는 반대. 주가가 폭락하는데 개인이 팔아버렸어요. ETF를. 좀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어제는 개인 투자분들 중에 ETF 하신 분들이 좀 공포에 질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좋을 때 이 노란색 선이 이럴 때도 한 번씩 주가가 폭락을 해요. 하긴 하는데 지금은 노란색이 어디로 가죠? 위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빠졌을 때가 보통 한 23%까지 빠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이제 다 나올 만큼 나온 거죠. 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허지환 연구원님은 이제 한 달은 넘지 않을 거다 전쟁이.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란에서 싸게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걸로 보진 않으시는 것 같고, 어제 하락으로 일단 반영했어요. 대부분 악재는. 그 러우 전쟁 때가 2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이상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은 거의 막바지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반대로 또 많이 올랐죠.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저도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그렇다고 뭐 6,300 넘고 이런 게 아니라 3월은 조금 쉬어주는 게 좋아요. 증시가 어떻게 되냐면 폭락했다 반등했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거래량 이제 줄이면서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오르면 그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좀 6,300 가면 좋지 않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긴 레이스를 한다면 쉴 땐 쉬면서 가줘야 돼요. 근데 어제처럼 쉬면 안 되고 이제는 좀 크게 안 빠지면서 옆으로, 그러면서 종목 장세 코스닥에 좀 힘을 주고, 저는 3월은 코스닥이 더 좋을 거로 보거든요. 코스닥이 좀 선전 이제 갈 길 가고 코스피는 옆으로 좀 늘어지고, 이런 모습이면 3월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맥상통하죠. 시간과의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하나투자의 안영국 연구원님은 코스피 6,000포인트는 밸류업 산업재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4,000포인트는 레거시 전통 반도체, 그다음에 그 이상 이제 5,000 돌파하는 거는 포모 개인 자금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제일 취약한 고리가 포모 자금이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은 좀 그 부분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어제도 제가 편지에도 적어드렸지만 폭락장에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폭락장에는 과감하게, 강세장에서 저렇게 하루에 대폭락이 나올 때는 그냥 담는 장입니다. 그냥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는 거죠. 사실은 저런 장이 또 올지 모르지만, 폭락할 때 주식은 파는 건 아니죠. 반대죠, 반대요. 너무 급등할 때 이제 좀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죠? 둘 다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제처럼 폭락할 땐 파는 건 아니죠. 어쨌든 반도체 밸류업 정책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번에 빠졌던 건 결국 개인 투자분들의 좀 심리가 어제 많이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패닉세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전 업종이 5% 이상 이렇게 빠진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뭐 그런 날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코로나19 때도
예. 물론 맞아요. 코로나19 때 그랬겠죠. 작년 관세 쇼크 때도 마이너스 20% 빠졌고. 예 다 빠진 거죠. 지금 19.2% 빠졌으니까. 그래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트럼프가 불편하니까 "미 해군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천에서는 대기 자금도 되게 강하고 오늘 예탁금이 130조 넘었어요. 저는 저번에 한번 제가 예측을 한번 했죠. 160조 가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증시가 난리가 나면서 예탁금은 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관망하시던 분들 중에 돈 들고 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좀 투자 좀 해 봐야 되겠다.' 예탁금도 많기 때문에 5천 아래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예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 예 정책 지원, 기록적인 급락 그 이유. 상승 국면에서 맞이했던 급락은 일반적 경우에 비해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미 이란 전쟁 국면의 전환점은 중재자가 등장한 시점 3월 하반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단기 낙폭 고려하면 반등 기회대는 좀 유효한 것 같고요. 1차 반등 목표는 5,600입니다. 근데 이미 왔어요 벌써 5,600까지. 이게 뭐냐면 이틀 만에 10% 이상 빠졌을 때를 평균치를 낸 거예요. 이 약간의 노란색 가운데. 보이시죠?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틀간 폭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검은색은 현재고 요건 과거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걸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다 올라가요. 결국 결론은 뭐죠? 저 이틀간 10% 폭락했을 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대부분 성공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뭐 다음날 당장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폭락장이 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냉정하게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과거 데이터도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시황 말씀드렸고 삼성전기 보고서가 있는데 T사양이 어디죠? 테슬라죠. AI6 추가 발주 협의 따른 중장기 플립칩 BGA 매출 추정치를 대폭 상향을 했고요. 기판사업부 적정 가치를 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AI6 물량 확대가 전장, 로봇, 데이터 센터 3개 플랫폼에 동시에 적용돼요. 이게 달라요. AI6 요 테슬라 칩은 AI3, AI5처럼 차량 자율주행용 도 들어가지만 로봇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자율주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게 레벨이 다른 거죠. 단일 칩 세대로 역대 최대 시장 규모가 형성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AI6 칩은 엄청난 칩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삼성이 만들고 삼성전기가 거기 들어가는 기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면적도 되게 커지고 예. 요게 MLCC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플립칩 BGA는 투자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또 기가비스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예. 이런 거 검사 장비 만드니까. 다올의 김현미 연구원님은 이번 MLCC 호황은 AI 서버형 수요의 구조적 확대가 출발점이다. 과거와 달리 실수요가 견인하는 구조다. 사이클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물가 기준 고사양 MLCC 단가는 15에서 20%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올해 서버형 고사양 MLCC 계약가 인상은 10% 초반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MLCC가 AI 서버 만나서 AI 데이터 센터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고 이 사이클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삼성전기 투자하는 날이죠. 겁먹을 게 아니라.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 또 급등했으니까. 하나머티리얼즈는 대신해서 류영근 서지훈 연구원님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유례없다. 공급 업계의 설비 투자 가동률 상향이 본격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업계의 증익 사이클은 2027년 말까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최대 실적 랠리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 부품 매출액이 2,400억에서
올해 2,800억, 내년에 3,200억까지 꾸준히 늘어날 거. 식각 장비 있죠? 식각 장비에 웨이퍼를 이렇게 받쳐주는 식각 부품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회사죠. 실리콘 카바이드인가요? 예, 그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죠. 2026년에는 올해는 어쨌든 D램 투자, 내년은 낸드 V10 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 고객사 도쿄 일렉트론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점유율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도 좀 보릿고개였는데 V10 새로운 이제 V10부터 극 좋은 식각 장비가 나오니까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D램 투자, 낸드 투자 본격화로 식각 부품 수요 확대 기대된다라고 보시고 중장기 대응하시면 되겠고, 한국금융지주는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비싸다고? 나 지금 2조 버는데 2조 버는데 지금 시총 15조거든요. 비싼 건 아니죠. 네. 그래서 ROE가 개선될 것 같고 돈이 많고요.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연간 2조나 보니까. 예.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또 유증까지 해가지고 자본을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한도가 26.6조까지 확대될 수 있대요. 지금 21.5조거든요. 5조를 더 늘려버릴 수도 있어요. 저 늘리는 순간 돈이 또 이익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싸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2조 원 정도를 보니까. 자, 우주 쪽은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는 대단한 기업 맞아요. 이렇게 발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스타쉽 아시죠? 제일 큰 발사체. 그 테스트 중인데 그게 단가가 제일 싸요. 발사 단가가. 한 번에 100개씩 쏘올려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 6월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고 적정 시가총액은 2.1조 달러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1.7조 달러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시총 그러면 2,000조가 넘죠. 그래서 근데 여기 또 핵심은 이게 성공한다고 보는 이유가 스페이스X가 유통 물량이 없대요. 예, 물량이 별로 없나 봐요.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이것도 많이들 뭐 요즘에 공부하고 계신데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주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죠. 예. 그래서 태양광의 저압 이제 직류를 직접 활용해서 전력 손실도 없고 습도도 없어요. 부식, 누수, 펌프 이런 거 고장 리스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주에는 방사선이 있어요. 요게 비트 반정 오류,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오류, 혼선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기술적 난제를 몇 가지 극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년 후 정도에 그때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우주 이제 데이터 센터 조감도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도 이렇게 붙여놓고 요 가운데가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태양광 시장도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죠. 전력망 연결 대기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태양광 수요도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송전망을 이용해서 지금 연결해서 전력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직접 발전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기 좋은 게 이제 ESS, 태양광, 연료전지죠. 그 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밤에는 전기 생산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좋게 보고 계시고 하나솔루션, LG엔솔, 삼성 SDI 여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차세대 태양광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아주 얇게 만드는 건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100kW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폴리실리콘 태양광보다 가볍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솔루션과 유니테스트가 양산,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습기, 열, 취약성. 우주 진공 환경 가면 오히려 이런 단점이 완화돼서 좋을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래서 우주에 어울린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28년에 상용화 목표로 하고 상용화는 성공 여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이제
함께 가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대형 이벤트, AI 데이터 센터 폭발적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및 ESS 산업이 보조 전원이 아니라 주력 전원으로 격상되는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글로벌 원전 투자의 룰이 바뀔 거다. 지금 원전 가동이 거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보이시죠? 1990년 이후. 그래서 지난해 11월 2026년 원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면서 SMR보다는 대형 원전, 미국 해외 기업보다 한국 원전, 설계 인프라보다 프로젝트 관리, 수행 역량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이제 그 내용이고 내용을 제시하셨고 연초 한국 원전주 주가 변동성이 높았지만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2026년은 단순히 원전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를 넘어서 글로벌 원전 투자에서 뭘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전 투자를 볼 때 대부분이 우라늄을 봐요. 서구권 원전 ETF 있죠. 여기는 우라늄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죠, 좀 잘. 우리나라 원전 ETF는 다양합니다. 기자재, EPC, 시공, 뭐죠? 건설에 치중돼 있어요. 한마디로 서구권은 원전을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자산. 우리는 지금 지어야 돼요. 짓는 산업. 이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건설 경험이 유무에서 비롯되고 1990년대 이후 서구권은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거든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뭘 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건설 경험이 없는 서구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운영 수익과 연료 가격에 집중하는 프레임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랑 중국은 원전은 계속 이제 끊임없이 건설해 왔잖아요. 수주, 제작, 공정관리, 공급망이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짓는 산업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원전을 우라늄으로 볼 거냐, 우리나라처럼 짓는 산업으로 볼 거냐, 짓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년은 이 투자의 룰이 바뀔 것 같다. 미국과 서구권에서 원전 발주 구조가 구체화되고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면 운영 자산이 아니라 이제 건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는 거죠.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계속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현재 글로벌 원전 ETF 구성은 이제 운영 아까 말씀드렸고 우라늄과 유틸리티를 넘어서 원전 건설과 이제 직접 연결된 상장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7년은 정부가 확장하는 거고 28년부터 민간이 확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대형 원전 이제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되기는 이런 순으로. 그래서 이 7년 이후부터 이제 뭔가 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이 원전 쪽도 우리가 만드는 건설을 재평가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자재나 이런 설계 같은 건 좀 잘하긴 하는데 건설 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도움을 줘야 되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당연히 현대건설이겠죠. 건설업은 변한 게 없고 좀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체 전쟁 카타르 LNG 가동 중단의 나비 효과. 최강식 연구원님이고요. 전 세계 원유 LNG의 20%가 여기를 통과하니까 여기가 마비되면 안 좋죠.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카타르가 LNG 생산 못하겠다고 중단했어요. 이란 때문에. 전 세계 LNG 물동량의 19%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증시에는 약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조선사한테도 일단 좀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죠. 카타르 가스를 대체하는 근데 이제 아시아 공급 가능한 호주 LNG주들이 요 카타르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관련주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도 LNG 개발사 있거든요. 벤처글로벌, 넥스트 디케이드. 여기 CEO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용 LNG 물량이 아시아로 옮겨져야 되니까 가동률이 증가하고 선박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가스 저장고 잔고가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아무튼 LNG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 우리가 LNG 선박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번 전쟁에 LNG선 신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발주율 증가하고 그다음에 LNG선 운임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중동 외 지역의 LNG 개발을 좀 가속화한다. 단기에는 중동 물량을 미국과 호주가 대체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대체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 지어야 돼요. 신규 LNG 터미널.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LNG도 이제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게 요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조선사로 발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탱커 원유 운반선은 이미 달리던 슈퍼사이클에 그냥 기름을 부어 버렸죠. 예.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에즈막스 전쟁 전부터 중고 선박 가격이 이미 신조선까지 넘겨 버렸죠. 중고값이 신차보다 비싸진 거죠. 여기에 전쟁까지 터져서 기름에 그 기름을 부어 버렸죠, 불에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중국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목매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크에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군함은 미 해군의 가동률 상승, 뭐 MRO 수요 증가, 전력화 계획 더 완강해질 것 같다.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래도 조선업종 비중을 확대하자. 조업의 반을 LNG에 의존하기 때문에 LNG 모멘텀은 여전히 크다. 그래서 일단 그 조선업종 LNG 모멘텀을 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고 계시고 비중 확대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철강 쪽은 그 이란 이제 요런 이제 갈등 때문에 카타르 에너지가 이제 드론 공격으로 LNG 석유화학 제품 황산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중에 황산을 주목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산은 이제 전 세계 해상 유황 무역의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니까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주가들이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중동 이런 리스크가 이게 뭐 장기화될지 뭐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뭐 만약에 단기에 끝난다면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황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황산 가격이 오르겠죠. 요게 그 이란 요쪽 여길 통해서 황 무역량의 8%가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산 비료 또 배터리에도 들어가요. MHP, 황산, 니켈 이제 중간재 같은데 거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비료랑 배터리 금속 쪽이 핵심이다.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우리 공부해 봤죠. 핵심 수혜주는 LSMN입니다. 황산을 직접 만들어요. 금과 은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황산을 뽑아냅니다. 요게 이제 알짜 역할을 하겠죠. 황산 가격이 24년에 50톤이었는데 50달러 톤당. 근데 올해 2월에는 157달러가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LSMNM은 올해 이제 25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부터 황산 부분 이익률이 40%를 넘어가면서 구리보다 이익이 더 기여도가 커졌다라고 하셨고 황산 연간 129만 이제 톤 그리고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18만 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도 꽤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SMNM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기업 이거 공시 보여드렸잖아요. 중간재 회사죠. 니켈 만들기 전에. 그걸 인수해 가지고 왜 인수하지?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이제 해답이 나왔죠. LSMNM이 요 사업을 좀 하고 이제 그 황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황산값 오르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수급이 좀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황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좋은 모멘텀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투자하실 때 요런 내용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기업을 지분 취득한 건 요런 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산을 좀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건설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착공이 늘 것 같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안 좋았는데 입주 물량도 급감하고 전월세 매물도 소진되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죠. 실제 부산 해운대 수영 남구, 대구 수성 중구, 대전 서구 유성 이런 선호 지역에서 가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수도권 대출로 이제는 서울 투자는 되게 힘들어요. 정부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 정부가 5극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5극, 강원, 전북, 제주의 3특으로 재편하는 5극 상특. 요걸 국민성장 펀드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책을 추진하니까 지방을 좀 키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값을 올라가지 않겠냐 보고 약간 그런 좀 분위기고 지방도 좀 올라가야죠. 예, 맨날 서울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기 착공이 뭐 엄청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주택공사 중심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확대, 반도체 공장 투자, 평택 용인 지역, 수도권 핵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일단 지방 쪽에 착공 수요가 좀 늘 걸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좀 건설 업종 너무 안 좋았지만 올해만큼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은 맞아요. 어느 정도. 메모리 시장 커질 거고 단순한 업사이클 아니고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주도형 성장이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HBM이 있고 D램도 지금 좋아지고 낸드도 폭발하고 이 모든 반도체가 다 좋아지는 거죠. 특히 서버에 많이 들어가니까. 예, AI 데이터 센터에 이런 대규모 용량을 가진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이제 그 반도체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공급 관련해서 27년까지 공급 늘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평택에 공장 만들지만 대부분 HBM에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평택 P5 같은 경우는 28년에 이제 양산 들어가요. 하이닉스 M15X가 완공이 됐는데 요거는 HBM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용인 요거는 27년 좀 넘어야 이제 공장 가동이 들어가고 실제 양산은 28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밑에 베이스 다이라 그러죠. HBM을 이렇게 12층 쌓는데 맨 밑에 기본이 되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베이스 다이. 그거를 삼성전자는 4나노 파운드리로 만들었어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없으니까 TSMC에 맡긴 거죠. 12나노. 여기서는 좀 경쟁이 어렵죠. 그래서 수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삼성이. 그렇지만 이제 기술을 좀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쨌든 하긴 하는데 파운드를 못 하니까 TSMC에 맡기는 거죠. 12나노, 4나노. 아무래도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이스타의 역할은 단순한 지지체가 아니다. 밑을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어 센터예요. 입출력 단자 이 신호 도착 시간을 피코초 단위로 아주 미세한 단위로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고속 신호의 무결성을 관리하면서 노이즈 속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을 보장하는 PHY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로직 기능이 강화된 이 밑에 베이스다의 완성도가 HBM4에선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HBM4 마이크론은 통과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속도를 못 맞춘 거예요. 베이스다의 규격을 못 맞춘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저거는 삼성이 4나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도 성장하겠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연산 가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벽.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없어서 더 못 나가는데 이거를 만회하려면 메모리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CMS는 젠슨항이 했던 얘기죠. D램과 SSD, 낸드 사이 중간에서 대용량 저장 장치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불러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미리 이런 거를 좀 이제 확보해 놓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ICMS도 어쨌든 이런 반도체 수요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시장 공시는 내일 할게요. 예. 자, 오늘 주식시장은 난리도 아니고요. 하나시스템 상한가, LIG넥스와 하나솔루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이노베이션 그냥 다 올랐고 거의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건 없습니다. 좀 덜 오른 게 LG유플러스, 삼양식품, KTNG 요 정도고요. 코스닥은 더 난리가 아닙니다. 테크인 상한가, 솔브레인 거의 상한가, 대주전자재료,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말할 것도 없고요. 빠진 건 없습니다. 덜 오른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뜨거웠다.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 좋았고요. 삼성전자, SOL, 두산에너빌리티. 다만 어제 올랐던 이게 흥하해운이나 이런 쪽은 좀 오늘은 이제 반대급부로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오른 게 다예요. 빠진 게 74개밖에 없어요. 다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팔았고 코스닥은 대량 매수했고 코스닥이 아무튼 이제 활성화 대책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 HBM 쪽이 좋았어요. 반도체, 스페이스X 상장,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반도체 대표죠. DB하이텍이 무려 22%. 예. 저번에 한 분이 이제 강연에 오셔 가지고 저 DB하이텍 잘 안 간다고 문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2%가 올라 버렸네요. 로봇도 오늘 좋았습니다. 유리기판도 좋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뭘 자세히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안 오른 게 도시가스 요거 GSE 대성에너지 때문에 빠진 거고 사실 그냥 다 올랐습니다. 예. 다 오늘 거의 전 섹터 다 올랐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어쨌든 오늘도 좀 다양한 보고서들 소개해 드렸는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에 놓여 있고 좀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그게 며칠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오른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여러분들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재미로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폭락할 때 샀는데 다음날 저렇게 수익 주고 이거 너무 쉽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만만한 시장 아닌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럼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막 추격도 하게 되고 또 빠지잖아요 만약에 한 번 더. 그럼 또 공포 와요. 또 못 사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고 뭐 누가 뭐 얼마 벌었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본인이 적절하게 잘 제어하셔서 장기 레이스 펼쳐 나가시면 돼요. 뭐 나는 왜 레드캡토를 못 쓰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중에 만약에 내가 소카를 갖고 있고 레드캡토를 못 샀어요. 그럼 배 아프죠. 레드캡토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뭘 잘못 샀는지 검증을 하세요. 근데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냥 더 버티는 거죠. 예 고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 시만 되면 저희 회사 건물에서 이제 어떤 그 공지사항이 나와요. 뭔 얘기했었지 제가? 아무튼 시장이 너무 막 급등나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오늘 차트 보시면 예 비정상이죠. 예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가 요렇게 좀 늘어져야 돼요. 요런 과정. 요런 게 좀 필요해요 옆으로 좀. 예. 늘어지는 과정이 '며칠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코스닥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고점도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모멘텀이 많으니까. 근데 뭐 이란 또 전쟁이 더 격화되면 안 되겠죠. 예. 그것만 아니라면 일단 상대적으로는 좀 3 월은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코스피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코스피는 코스피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시니까 좋은 기업들 또 조정 나오면 적절하게 담으시면 되고 예. 그리고 근데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동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거기에 보폭을 잘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